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치적 성공입니다.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그럼 보시죠. 사우디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책 기조는 문제 없음이 아니라 단절 없음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다른 사람 또는 국가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보이콧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며 하다못해 적과의 의사소통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관련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우짜도 사이즈를 너무 크게 잡았다고 지적했던 빈 살만의 프로젝트와 프로그램, 즉 빈 살만 왕세자의 투자 이니셔티브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이자 바람직한 파트너로 만들면서 게임의 룰을 바꿨습니다. 참고로 빈 살만의 투자 이니셔티브에서의 의사소통과 각종 인프라 건설은 성공에 필요한 요소였으며 그런 핵심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프로젝트 규모나 투자액과 달리 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빈 살만은 투자 이니셔티브를 통해 그의 리더십 하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문제 없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절 없음을 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비전 2030에는 명확한 요건들이 제시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 더 얘기해보면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듯이 정치의 본질은 의사소통입니다. 따라서 제대로 정치와 외교를 하고 싶다면 동맹국뿐만 아니라 적대국과도 만나서 협상해야 하며 전쟁을 피하고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적대국과 합의를 이루려고 노력하고 실제로 합의에 도달해야 합니다. 의사소통은 상식이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휙휙 바뀌는 외교정책 재설정을 하고 그냥 아무 문제 없음이라고 떠들거나 외면하는 건 정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즉, 사우디아라비아는 빈 살만이 주도한 내부 개혁을 중심으로 다양한 이니셔티브와 새로운 외교 정책 자세를 통해 다르게 말해서 정치적 성공을 통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보상을 거두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 언론들에서 쥐죽은 듯이 있던 빈 살만이 트럼프 덕분에 갑툭튀했다는 식으로 떠들고 있지만 말이죠. 혹자는 트럼프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푸틴과 회동하고 빈 살만을 자신의 방에 초대하겠다고 그저 즉흥적으로 예고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사우디아라비아는 외교부 성명을 통해 트럼프의 아이디어를 환영한다고 했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벌어지는 미국과 러시아의 협상은 매우 중요하고 역사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트럼프와 푸틴이 함께 만난다면 그 자체로 역사적인 정상회담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으며 사우디아라비아를 두고 전개되는 움직임에는 더 깊고 고유한 맥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지난 2개월여 동안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한 주요 인물들로 스타머 영국 총리,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프랑크 발터 스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 빌 클린턴 미국 전 대통령이 있으며 이들 모두는 빈 살만을 만났습니다. 또한 테러리스트에서 정치인으로 완전 변신한 아메드 알 샤라 시리아 대통령, 모하메드 시아 알 수다니 이라크 총리, 세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 총재 등도 지난 2개월 동안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한 주요 손님 리스트에 올라 있으며 빈 살만과 긴 전화 통화를 하고 다른 외교적 약속을 한 외국 지도자들의 숫자는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여담입니다만 자폭질한 한국 대통령은 지난 2개월여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지요. 우짜든지 우짜가 말하고 싶은 요점, 포인트는 사우디에서 열린 미국과 러시아 회동을 통해 빈 살만의 리더십 하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긍정적이고 효과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플레이어가 되는데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시리아 내전에 관심 있는 사람은 알고 있듯이 미국의 지휘하에 시리아 반군 지원 같은 허드렛 일을 하던 사우디아라비아가
빈살만이 권력을 잡은 후 투자와 파트너십 그리고 안정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곳이 되었다는 점이며, 이는 곧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러시아와 더 가까워진 이유입니다. 물론 사우디아라비아는 우크라이나와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으며 심지어 제다에서 열리는 아랍 정상회담에 젤렌스키를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는 2020년 미 대선 당시 바이든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두고 왕따 국가라고 비난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임기 중에 미국의 가깝고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물론 2020년 미 대선이 끝나고 2년 뒤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한 바이든에게 기다렸다는 듯이 복수하면서 바이든이 낭패보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죠. 마무리해보면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는 유럽이 워싱턴에 가까이 있는 것보다 유럽에 더 가깝고 중국에는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시리아 재건 노력의 원동력이며 레바논의 예상되는 새로운 시대의 안전망을 제공하며 중동 지역 전체에서 널리 인정받고 있던 사우디아라비아는 빈살만의 지도하에 팔레스타인 대의의 진짜 주요 수호자로 부상했습니다. 오로지 미국만 바라보는 한국에서는 빈살만을 격화시키겠지만 사우디아라비아가 성공하는 데에는 나름 이유가 있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이니셔티브의 리더인 빈살만 왕세자는 국내 문제와 세계 무대 모든 면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패권 경쟁기를 맞아 갈수록 혼란해지는 요즘은 리더의 자질과 능력이 너무나 중요한 때입니다. 이상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치적 성공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회원 가입 항상 감사합니다. 다른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